아파트 분양이 워낙 급증하면서 미분양도 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해 분양을 조이고 있는데도 분양 물량이 여전히 쏟아집니다. 이 와중에 서울은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는데요.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오른다는데 얼마나 오르고 있고 특히 많이 오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최근 9월 통계를 보게 되면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0.23% 상승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와 한국감정원 통계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네. 뭐 조사 방식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르게 나옵니다. 네. 한 0.31% 올랐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지만은 네. 서울의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0.59%, 서초구는 0.56%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양천구도 따라 오르고요. 네. 그래서 작년 한 해하고 올해 지금 시점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네. 아파트 가로만 보면은 이제 주택 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한 8%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지역에 대한 쏠림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건 서울 1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네요. 그죠? 예, 우리가 많이 1년에 물가가 올랐습니다. 한 뭐 2% 조금 더. 최근에는 1%대에서 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 30년간 네.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네. 한 3.7% 정도 나옵니다. 네. 30년간. 해마다 평균. 예, 네. 평균을 해보니까 3.7%인데 최근에 네. 10년간을 따져보면 2%가 네. 조금 안 돼요. 네. 그래서 30년 평균으로 보면은 부동산 광풍의 시기보다는 네. 조금 적게 올랐지만은 네. 최근의 시기를 반영했을 때 네. 저금리라든가 이걸 반영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올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9월도 많이 올랐다지만 예, 서울이 특히 많이 올랐다는데 예. KB 통계 보면 0.31%, 예. 한국감정원 보면 0.26%, 예. 얼추 한 0.3%라면 예. 쉽게 계산해 보면 1년에 한 3% 오른다. 예. 치면 뭐 물가보다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워낙 초저금리에다가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1% 미만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게 아닌가라고 네. 볼 수 있고 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 평균 집값 상승률이 4.6%였습니다. 네. 최근 10년 사이에는 가장 많이 오른 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3%만 오른다고 해도 물가가 1% 오르기 때문에 예, 적게 예. 오른 건 절대 아니군요. 예. 특히나 흔히들 재건축 시장이 앞서간다. 예. 강남 재건축 시장이 뭐 뜨겁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재건축 시장이 뜨겁습니까?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학군이라든가 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납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부동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어디에 쏠리는가 하면은 네. 초우량 자산으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경기가 좋으면은 전반적으로 투자 저변이 넓어지는데 네. 경기 전망은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내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봤을 때는 안전자산 선호 사상이 더 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강남의 재건축을 대체할 만한 그 상품은 없다라고 해서 더더욱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재건축 시장에 대한 열기는 당분간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자꾸 올라가면 예. 재건축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의 부동자금은 그래도 갈 곳은 재건축 아파트 중에 그렇죠. 재건축밖에 없다 해서 묻어두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이 특히 서울을 보면 새 아파트, 그러니까 분양가와 아주 오래된 기차 예. 허물기 직전에 재건축 아파트가 비싸거나 많이 오르고 예. 중간 아파트랄까요? 5년, 10년. 우리가 보통 사는 아파트들은 또 보통 주민들은 우리 예. 아파트 새 아파트도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어서 그런지 안 오르거나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내렸어 이러세요. 예.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네.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분양가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을 맞으면 대박이 났다라고 그랬죠. 표현할 정도로 네, 했죠. 당첨되면요. 근데 네. 최근에는 분양가가 시세를 앞지르는 현상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변에 10년, 20년 된 아파트하고 네. 바로 지은 아파트의 차이가 워낙 많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분양 하우스를 갔다 오게 되면은 네. 그 집을 꼭 사야겠다는 확신까지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평면이라든가 그 네. 사이에 또 이제 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네. 발코니 확장,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더 넓어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선호 사상이 크고 네. 그리고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더 가열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현상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네. 분양가가 고분양가 작년에 5천만 원도 넘고 네. 부산은 7천만 원까지 넘었으니까 네. 그렇게 고분양가가 유지되면은 주변 아파트들도 조금씩 온기가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꿈틀꿈틀거리면서 조금씩 상승하지만은 네. 좀 지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을
정의해 주시면 어디가 더 오를 거라고 투자자가 보십니까? 제일 많이 몰리는 지역이 이제 강남 3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북 지역에서도 네. 대규모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 네. 한 2,000세대, 3,000세대 이상의 물량이 쏟아지는 지역은 네. 그 지역 자체적으로 어떤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들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늘 이렇게 저도 뉴스 하면서 늘 부동산 시장하면 강남 3구를 먼저 조망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사실 우리 주택시장의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만 또 뜨겁기 때문에 또 다수의 국민분들은 좀 소외감도 느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집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있지만 예. 전번 8.25 대책 때 이제 분양을 좀 조절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공공택지도 좀 덜 공급하고 예. 특히나 이 집단대출 같은 것도 좀 조이기로 했는데 그러면 분양이 좀 줄 것이다. 예.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 이 분석 맞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그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네. 실제 내용도 보게 되면은 공급 물량을 줄이는 지역이 뭐 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아니고 네. 미분양이 쌓이는 지역 이런 지역 중심으로 그러니까요. 공급 물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시장을 좀 안정시키자는 네.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단 대출 강화 같은 것들도 정부에서는 당초에는 강한 정책들도 검토했지만은 만약에 너무 강하게 가면은 지금 네. 우리나라 경제를 버티는 게 건설 관련 투자입니다. 네. 그 투자마저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네.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90년에 이제 그 폭락이 시작되는데 네. 그때 두 가지 정책이 실행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 네. 하나는 대출 억제였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후에 폭락을 시작해서 한 20년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좋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네. 근데 지금 너무 살얼음 같은 경제 상황이라 가지고 네. 이마저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 심리가 있어서 강하게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계부채는 그래서 계속 오르고 정부는 사실 더 강력한 대책 내놓기가 쉽지 않은 예, 상황 예.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최근 분양시장, 견본주택 두 곳 보시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견본주택 문을 연 첫날입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재건축 가격이 뛰면서 아파트 가격이 뛰면서 일단 한번 청약 한번 일단 해보자 이런 수요가 많았고요. 견본주택을 문 열기도 전에 이렇게 임시로 상담소를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대출 금리가 싸서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분양 한번 받아보려고 알아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뭐 똑같은 견본주택의 인파가 몰려도 1순위에서 마감되는 곳이 있고 사람은 많지만 미분양 심한 곳도 있어서 분위기만 보고 청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가격에서 더 올라가기는 힘들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앞서 재건축 시장 뜨거운데 그 예. 열기가 잘못하면 그 옆에까지 온기가 퍼질 수가 있다. 아무래도 내려가려는 힘보다는 서울의 강남 중심으로 강북도 또 주거 여건이 좋은 곳은 공급이 어렵잖아요. 새로 예, 집을 그렇습니다. 짓기가. 예. 올라가기가 쉽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정부도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서울의 외곽, 수도권 외곽 이런 지역에 분양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런데도 더 분양합니다. 얼마나 또 하반기에 분양합니까? 예, 뭐 올 10월부터 이제 연말까지 분양한 물량이 대략 한 9만 호가 조금 더 됩니다. 네. 그 분양 물량을 좀 나눠보게 되면은 네. 수도권이 한 30%, 지방이 한 70%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한 6, 7개월 전부터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네. 쌓이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계속 물량 압박이 가해진다면은 네. 지방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체라든가 네.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더 좀 암울한 거는 내후년 2018년까지는 75만 가구 정도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 물량은 거의 뭐 역대 최고 물량이라고 볼 정도이기 때문에 네. 지역별로는 이제 가격 조정이라든가 네. 뭐 가격 충격 같은 것들도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역시나 어디가 좀 뜨거운지 어디가 예. 따뜻한지 어디가 차가워질 수 있는지 좀 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걸 선정하더라고요. 예, 예. 이런 부분을 더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거죠. 예. 미분양 관리 지역은 최근에 뭐 분양 실적이라든가 네. 입지성, 사업 수행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8개 지역, 인천 네. 연수라든가 중구, 그리고 이제 안성, 평택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네. 지방은 이제 광주, 춘천, 뭐 나주, 김해 이런 것들이 네. 들어갑니다. 네. 이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자체 경제 기반이 좀 약한 지역, 네. 그리고 최근에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물량 공급이 많다 보니까 미분양 적체 물량이 많이 쌓이게 되고 네. 앞으로도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네. 해서 그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조금 더 조여보겠다 이런 예, 거죠. 그렇죠.
그럼 궁금증은 이겁니다. 아니 저렇게 미분양이 남는데 거기 왜 또 분양하죠? 지금 건설업체들 뭐 심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올 상반기까지 분양을 못하면은 분양 기회를 놓쳐서 사업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초저금리라든가 부동자금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경제 전망을 보더라도 뭐 5, 6개월째 수출도 안 좋고 그리고 지방 경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나빠지는 게 있습니다. 산업 구조 조정 등으로 해서 이 상황에서 올 연말 내년 초까지 못하면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특히 이제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에 금리 인상할 텐데 그때 되면은 부동산이 더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 진행하는 거를 중단하고 비용 처리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빨리 지금이라도 밀어내기로 해서 끝내는 게 맞느냐에 대한 갈등 때문에 밀어내기 분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밀어내기 분양이 올 초까지 되겠지, 상반기까지 되겠지 하다 지금 하반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게 끝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좀 정부는 이제 이 분양을 좀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워낙 거세게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출 조이고 공급 줄여도 분양은 계속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분양가 같은 문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은 사실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고가 주택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 나라들은 거의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가 가격 없고요. 통제는 어렵다. 그 지역 자체에 대해서는 뭐 보유세라든가 이걸 통해서 적절한 세금을 걷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공급이 쏠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줄이되 지금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공급하는 물량을 신규 주택의 한 50% 정도로 공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물량을 줄였다 늘렸다는 바람에 가격 변화폭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사실 한 3, 4년만 지나게 되더라도 앞으로 공급 물량 축소로 인해서 가격 폭등이 또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국대 신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